미국 공중보건국장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외로움이라는 전염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인 4명 중 1명은 자신이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되었으며 혼자라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끊어내기로 선택했지요. 휴대전화 화면에 뜬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는 오늘은 안 되겠어. 더 이상은 싫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망가졌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을 느끼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당신은 언제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된 걸까요? 당신이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당신은 모두가 기대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도 기꺼이 받아주던 친구였고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던 가족이었으며 스펀지처럼 모든 사람의 골칫거리를 다 흡수해주던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무너져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 부름에 응답했지요. 똑같은 불평을 들어주고 똑같은 조언을 건네고 그들이 그 조언을 무시한 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한결 더 고요해졌지요. 그 순간 당신이 보여준 건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본래 설계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설명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이를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경계에는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직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너무 여러 번 진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앗아갔을 때 당신의 뇌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방어 스위치를 켜버리는 것입니다. 뇌는 당신을 사회적 교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연구자들이 말하는 등층 미주신경 반응 상태로 이동시킵니다. 쉽게 말해 차단하고 물러나고 에너지를 아끼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신경계가 자기 할 일을 다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한정된 자원처럼 철저히 지켜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당신의 신경계는 언제부터 타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걸까요?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그 대답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책의 글자를 읽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법부터 배우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들의 표정을 재빨리 살피곤 했겠지요.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집안 전체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을 겁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에는 이러한 행동 양식을 정서적 단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은 늘 한 묶음으로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당신은 그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떼기 전에 가장 먼저 긴장감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었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은신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마다 그때와 똑같은 방어 기제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린 시절의 당신이 필사적으로 그려낸 생존의 설계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거대한 벽을 쌓는 것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끊어낸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 발병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나 높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육체적인 치명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게 맞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절의 벽은 모든 사람을 차단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아직 알 수 없는 사람까지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 벽은 순전한 두려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반면 건강한 경계선은 아주 선택적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세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끊어냈을 때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끊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면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향한 온전한 보호입니다.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어야 하는가, 마는가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당신의 그 소중한 평화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0중 8구, 당신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을 유심히 지켜봐 왔을 테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끊어내는 이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예민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그 친구의 속내를 당신은 2달 만에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칭찬을 건네면서도 늘 교묘하게 조건을 다는 친척의 화법은 이미 몇 년 전에 그 패턴을 다 파악해 두었지요. 처음에는 애정 공세를 퍼붓다가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리는 사람의 행동도 그 주기가 한 바퀴를 채 돌기도 전에 당신은 미리 알아챘습니다.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뇌의 위협 감지 영역이 남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사람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데 엄청난 전문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진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복잡한 사회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리해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피해망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유난히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깊고 미세한 수준의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해내는 그 능력은 당신의 단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시간에 걸쳐 쌓이고 정제된 당신만의 훌륭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경보 시스템이 이 사람은 당신을 갉아먹을 것이다라고 신호를 보낼 때 당신은 그 경고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신중하고 까다롭게 사람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정확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고립되었다, 은둔한다, 반사회적이다 같은 단어들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언제나 당신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어울리지 않으면 당신이 불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지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단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외로움이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느끼는 텅 빈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이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충만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은 방구석에 홀로 앉아 누군가 내게 전화라도 걸어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롯이 당신만의 공간에 고요히 앉아 마침내 당신 내면의 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휴대전화는 고요하며 당신은 그 고요함을 세상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따뜻한 안도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며 삿대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그 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로부터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중입니다. 더 깊은 평화를 향해, 더 맑고 명확한 시야를 향해, 타인이 만들어낸 소음과 혼돈 속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쓸쓸한 고립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만의 신성한 안식처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책하고 있다면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매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뼈아픈 상처들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함부로 빼앗아갈 자격은 없다는 사실을 아주 힘겹게 배워낸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쓰디쓴 인생의 교훈에 굴복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며 남들이 주는 혼돈 대신 다정하고 평온한 삶을 스스로 구축하기로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해낼 수 있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맹렬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당신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정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간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연구한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게 꼭 맞는 진짜 올바른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당신 주변의 인간관계가 아주 좁다 할지라도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진실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정답에 가깝게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기다려왔던 어떤 위로와 허락처럼 느껴졌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